손주를 매일 봤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저는 참 부지런한 할머니처럼 보일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맞벌이하는 자식을 돕는 게 부모 역할이니까 하루 이틀 봐주는 게 뭐 어렵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손주를 안고 웃고는 있었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더군요. 손주는 그대로 예쁜데 저는 자꾸 숨이 차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사랑으로 하는 일인데 이대로 가면 내가 오래 못 버티겠구나 하는 생각이 말이지요. 사랑이 너무 많아도 사람은 지칠 수 있다는 걸 그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하게 됐어요. 매일은 힘들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시간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도 있지요.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이제 드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큰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마냥 기쁘기만 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맞벌이를 한다고 하니까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처음에는 정말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오늘만 좀 봐주세요 하고 애들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괜찮으니 와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전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인사보다 먼저 일정부터 말하는 날도 생기고 저도 모르게 달력을 먼저 들여다보게 됐지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기저귀 가방이 우리 집에 하나 더 생긴 게 말이에요. 둘째 손녀딸이 태어나면서 애기들 전용 젖병과 컵이 싱크대 한쪽에 자리를 잡았고 수건도 따로 개켜서 두게 됐습니다. 그게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일처럼 생각됐어요. 아침 시간도 달라졌지요. 우리 하루는 아들 며느리 출근 시간에 맞춰서 시작됐고 부엌에는 손주들 이유식 냄새가 늘 먼저 퍼졌습니다. 잠깐만 맡아주겠다던 말은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어요. 그나마 남편이 교대 근무라 아이들 둘을 돌볼 수 있는 것이었지. 매일 출근하는 남편이었으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 출근하는 남편 대신 매일 출근하는 아기들이 생긴 거죠.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오는 시간에 맞춰서 장을 보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려고 해도 몇 시까지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지런을 떨고 집에 와 있어야 했거든요. 비 오는 날에도 저는 습관처럼 창밖을 먼저 봤어요. 비가 와서 애들 안고 오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부터 하게 되더군요. 외출 계획을 세울 때도 달라졌지요. 누굴 만날까 보다 손주 일정이 먼저 떠올랐고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손주들 옷이 우리 집 옷장에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어요. 꼬맹이 2명이다 보니 한두 벌이 금방 서너 벌이 됐고 나중에는 서랍 한 칸을 다 차지하게 됐지요. 장난감 소리가 집안의 기본 소리가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애기들 웃음소리가 들리면 피곤한 것도 잠시 잊혔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하루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하루라도 안 오면 허전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애기들이 없는 집이 왠지 텅 빈 것 같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 먼저 생각하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루가 애기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집이 자연스럽게 돌봄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새 그렇게 자리가 잡혀 있더군요. 처음에는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 나이에 손주 둘을 매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체력도 괜찮다고 믿고 있었지요. 아직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거려지기도 했어요. 그 말이 힘이 되던 시절이 있었지요. 부질없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도와준다는 말이 내 역할처럼 굳어진 건 그 이후였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는데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손주들 맞는 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던 때가 있었으니 또 여기까지 온 거겠지요.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던 시기였어요. 아침에 잠깐 데리고 있다가 어린이집 보내고 점심 지나 애기들 데리고 오면 어느새 정신없이 저녁이었고 이른 저녁 챙겨 먹여 손주들을 보내고 나면 하루가 끝났지요. 아들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을 하던 초반의 기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뭐가 그렇게 뿌듯했는지 엄마라는 이유로 거절이라는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거절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 건 조용히 일어난 변화였으니까요. 하루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서 그렇게 자리 잡았지요. 매일이라는 단어가 아직 무겁지 않다고 생각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지요. 이게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이렇게 조용히 다가올 줄은 말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처음에는 분명히 고맙다는 말을 했었어요. 손주를 데려다 줄 때도 데려갈 때도 며느리는 꼭 한마디씩 했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이 들리면 힘들었던 하루도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바쁘고 정신없으니 그랬겠지 했습니다. 맞벌이에 연년생 두 아이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전화가 오면 예전에는 안부부터 물었는데 이제는 인사보다 애들 봐줄 시간을 먼저 얘기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쯤 괜찮으세요? 그 말을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지요. 그때도 저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늘 봐주던 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게 그게 더 편했거든요.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하는 날이 많아졌지요. 늦는다는 사실만 전달하면 끝이었지요. 그 뒤에 따라올 말들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애들을 데리러 오는 시간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되었어요. 저희 일정은 자연스럽게 비워두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지요. 주말도 그랬습니다. 평일만 도와주면 될 줄 알았던 게 어느새 주말 하루쯤은 당연하다 생각되는 분위기였죠. 그날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했더니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 표정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하게 기대가 되는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아기들을 데려올 때 말이 줄어든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갔는데 이제는 아이들만 건네고 서둘러 나갔어요. 인사도 짧아졌고 눈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들었지요. 그냥 일을 처리하듯 손주들을 맡기고 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졌습니다. 맡겨놓고 연락이 늦어지는 날도 생겼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괜히 빨리 데려가라고 보채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자 마음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우리는 집에 있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쉬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아픈 날이 언제였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손주들 일정이 먼저였고 우리는 늘 거기 맞추는 쪽이었지요.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는데 못 봐줄 것 같다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은 병원 예약을 다시 미뤘지요.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니까 이상하게 책임만 남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와준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맡고 있는 일처럼 느껴졌지요. 그렇다고 바로 말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입을 다물게 되더군요. 손주들 생각이 먼저 나서 더 그랬어요.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애기들한테 피해가 갈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밤중까지 하루 종일을 남의 손에 그렇게 내버려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대신 마음속에서만 정리를 했어요. 오늘도 참고 내일도 그냥 넘기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쌓이면서 서운함도 내비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처음에는 고마운 말처럼 들렸지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니까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오늘도 잘 있었죠? 그 질문이 가끔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당연히 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말 같았거든요. 아이들 돌보는 것이 내 역할처럼 고정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지요. 말하지 않으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당연함이 된 도움 속에서 감사는 점점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익숙함만 남았고 우리는 그냥 그 익숙함에 있었지요. 거절이 상처가 될까봐 말 못한 순간들이 쌓여갔고 한 번, 두 번 넘기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습관처럼 참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음속에서만 쌓여가던 서운함을 아무도 몰랐으니 겉으로는 웃고 있었으니까 모두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불편해지는 걸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는 게 더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기 시작한 게 말이지요. 몸이 힘들어진 것도 모른 채 시간은 그렇게 흘렸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버틸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안아도 아직 괜찮았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밤에 좀 쉬면 회복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이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면 몸이 먼저 무거웠고 일어나기 전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아기들이 오기도 전인데 벌써 지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지요. 그게 나 자신도 모르게 버거웠나 봐요. 예전에는 아침이 활기찬 시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하루를 다 쓴 것처럼 힘들더군요. 작은 아이를 안고 서 있으면 허리가 너무 당겼습니다. 잠깐만 안아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려놓아도 그 자리가 계속 아팠어요. 그 통증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지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그 부분이 먼저 신경 쓰였습니다. 낮잠 시간에는 같이 쉬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그 시간에도 집안일을 하게 됐죠.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도 개야 했으니까요. 그나마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은 허리 펴고 좀 누워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누워본 날이 점점 줄어들었고 쉬는 시간이라는 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미루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오늘은 아기들이 오니까 이번 주는 일정이 있으니까 하면서 다음으로 미뤘지요. 약 먹는 시간도 가끔 놓쳤습니다. 애들 밥 먹이는 시간에 맞추다 보면 제 시간은 자꾸 뒤로 밀렸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나보다 급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친구 약속도 하나둘 취소하게 됐습니다. 미리 잡아둔 약속이 있어도 손주들 일정이 겹치면
자연스럽게 내가 빠지는 쪽이 됐어요. 처음에는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았는데 점점 연락도 줄어들었지요. 저도 먼저 연락하기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남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약속이 없는 게 아니라 약속을 못 잡는 상황이 된 거지요. 오늘은 좀 힘들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온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바쁘게 일하는 아들 얼굴이 떠올랐고 애기들 얼굴도 떠올랐지요. 그 얼굴들이 떠오르면 말은 다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삼켰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버거운 마음이 같이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지요.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괜찮아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지요. 큰 손주가 낮잠을 안 자는 날은 특히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 보면 집안일은 밀리고 몸은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손주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이 끝나고 나면 갑자기 힘이 빠지더군요. 집이 조용해지면 그제야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목도 뻐근했어요. 하루가 끝나도 회복이 되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오늘도 또 같은 하루가 반복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이건 오래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지요. 계속 반복되는데도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괜히 얘기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질까 망설였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게 두려워 조금 더 지켜보자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분명히 알겠더군요. 이대로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가면 언젠가는 펑 터지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더 지치기 전에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긴 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는 늦을 거라는 걸 알았지요. 몸이 먼저 무너진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쳤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버티는 게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가장 놀라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싶었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변화를 고민하게 된 게 말이에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고민만 수백 번을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덜 서운해 할지, 혹시 이 말 한마디로 관계가 어색해지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들이었지요. 말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는데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괜히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퇴근에 쫓기듯 서두르는 아들 얼굴도 떠올랐고 아이들을 안고 허둥지둥 들어오던 며느리 모습도 떠올랐지요. 그 모습을 떠올릴수록 말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괜히 부담을 얹어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은 말을 돌려보려고만 했지요. 요즘 몸이 좀 그렇다. 병원에 갈 일이 있다. 일정이 조금 겹친다. 그렇게 말하면 알아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늘 가볍게 지나갔고 손주 일정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지요. 돌려 말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어느 날은 말 연습까지 했어요. 혼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해보면 어떨까, 저런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면서 중얼거렸지요. 미안한데라는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아서 그 말을 삼키는 연습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시작하면
결국 내가 잘못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았거든요. 큰 싸움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소리 없이 감정 섞지 않고 지금 상황만 그대로 말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괜히 오래 남을까봐, 나중에 서로 불편해질까봐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이 하필이면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아기들이 오기로 한 평범한 날이었고 집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지요. 오히려 그래서 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니까 감정도 덜 섞일 것 같았거든요. 말을 꺼내기 직전 숨을 한번 고른 기억이 납니다. 괜히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았고 말이 입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잠깐의 침묵이 제게는 꽤 길게 느껴졌지요. 그 사이에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준비해둔 말도 다 지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단순했습니다. 나 이제 매일은 힘들다, 그 말이었어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귀에도 그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별말도 아닌데 생각보다 짧았고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괜히 상대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겠더군요. 혹시 바로 서운한 표정이 보일까봐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지요. 그 정적이 길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몇 초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몇 초 동안 저는 이미 여러 번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괜히 말했나,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정적이 지나고 나서 느껴진 건 후회보다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말해버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랬지요. 그 말이 거절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도와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했어요. 계속 돕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길 바랬지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계속 그 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지, 괜히 관계에 금이 간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느껴졌지요. 더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가는 건 나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걸요. 그 말을 꺼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마음에서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그 말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잠은 평소보다 조금 잘 오더군요. 그게 그날의 가장 솔직한 변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매일은 아니라는 말을 힘겹게 했을 때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매일은 힘들다는 말까지만 꺼냈고 그 다음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는 잠시 머릿속이 비어 있었어요. 혹시 이 말로 끝내면 정말로 거절처럼 들리지는 않을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전부는 아닌데 오해로 남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그래서 잠깐 숨을 고르면서 이 말을 왜 하게 됐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와주기 싫어서 꺼낸 말은 아니었어요. 그 마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아기를 안아주는 시간이 싫어진 적은 없었고 손주들 얼굴을 보면 여전히 마음이 먼저 풀어졌지요.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방식이라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는 오래 못 갈 것 뻔하니 어느 날 갑자기 다 놓아버리게 되는 것보단 낫겠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말이 정해져 있었어요.
완전히 안 돕겠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지는 사실 며칠 전부터 혼자서 여러 번 그려본 장면이었어요. 매일이 아니라 정해진 날만 돕는 모습이었고, 그러면 우리 부부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 생각이 떠오르자 말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들리지 않게, 그렇다고 다시 흐려지지 않게 그 중간 어딘가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말했어요. 매일은 아니고 요일을 정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돕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괜히 말이 길어지지는 않는지, 변명처럼 들리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었지요. 혹시라도 그 말 한마디로 벽을 세우는 건 아닐지 마음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미 꺼낸 말이었고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어요. 말이 끝나자 또다시 잠깐의 정적이 흘렀지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상대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운해하는 기색은 없는지, 당황한 건 아닌지, 아니면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우리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요. 요일을 정하자는 말은 우리만 편해지자는 말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였고, 그 준비를 이제는 미룰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했지요. 그걸 느끼는 순간 이 말이 더 이상 이기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식 쪽에서도 반응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지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늘 봐줘왔었으니까 굳이 시간을 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거겠지요. 요일 이야기가 오가면서 말이 조금씩 현실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 가능할지, 그날은 어떻게 준비할지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이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지요. 이렇게 얘기로 잘 풀어나가게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말해볼 걸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손주들에게 서운함이 남지는 않을까, 이런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하는 질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동시에 떠올랐지요. 내가 쓰러지면 이 도움은 그날로 끝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일을 정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이라는 막연한 약속에서 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바뀌는 일이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선택으로 남게 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걸 깨닫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는 걸 느낀 순간 이상하게도 허전함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매일 손주들을 보지 않는 날이 생긴다는 생각에 마음 한쪽이 비어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이제는 숨을 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기도 했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어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계속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요. 요일을 정하자는 말은 그 무너짐을 멈추게 한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렇게 요일이 정해지기 시작했지요. 아직 모든 게 익숙해진 건 아니었고 어색함도 남아 있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제안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함께 가기 위한 방식이라는 점이었어요. 요일이 정해지고 나서 맞은 첫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늘 아이들이 올 시간에 맞춰 움직이던 몸이었는데 그날은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히 시계를 한 번 더 보게 됐지요. 오늘은 안 오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몸은 여전히 예전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낯설어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제야 이제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 공기도 달랐지요. 장난감 소리도 없고 이유식 냄새도 나지 않는 부엌이었는데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편하다기보다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이 집이 얼마나 애기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그날 아침에야 실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괜히 청소를 더하게 되고 필요 없는 일까지 찾아서 움직이고 있었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늘 손주들 낮잠 시간에 맞춰 장을 보고 집안일을 나눠서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시간에 괜히 마트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어요. 쉬어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쉬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거지요. 아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우리가 빠진 자리를 채우는 건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 첫 주에는 전화가 몇 번 더 왔고 일정이 헷갈린 날도 있었지요. 그때마다 저는 이게 괜히 불편을 주는 건 아닐지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요일을 헷갈린 날에는 서로 어색하게 웃고 말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상황인데 그날은 괜히 기억에 남더군요. 변화를 시작하면 이런 작은 어긋남도 함께 따라온다는 걸 그때 알았지요. 그래서 그 어색함을 없애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두고 보자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손주들을 보지 않는 날에 느껴지는 뭔가도 있었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괜히 내가 빠져서 더 힘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지요. 그럴 때마다 이게 손주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래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몇 번씩 되뇌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다른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미리 일정을 이야기하는 횟수가 늘었고 준비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날도 있었지요.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움직였는데 이제는 우리 시간을 먼저 묻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걸 보면서 이 변화가 헛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달라진 게 있었어요. 쉬는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날을 기준으로 몸을 조절하게 됐고 손주들 보는 날에도 예전처럼 무작정 버티지 않게 됐지요. 보내고 난 뒤의 피로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바로 누워야겠다는 생각이 줄어들었어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지요. 어색함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빈 시간이 낯설었지만 그 시간이 반복되면서 우리 일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잡을 수 있게 됐고 병원 예약도 미루지 않게 됐지요. 그 변화들이 쌓이면서 쉬는 날에 대한 뭔가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손주들을 만나는 시간도 달라졌어요. 매일 볼 때는 그 소중함을 따로 느낄 틈이 없었는데 요일이 정해지니 만나는 날이 더 또렷해졌고 애틋해졌지요. 그날을 기다리게 됐고 보내는 순간에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며느리의 분위기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지요. 준비를 하다 보니 처음엔 바빴을 텐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 우리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말도 다시 하더라고요. 지들이 겪어보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겠지요. 그 말을 들으면서 괜히 서둘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실패 같아 보였던 변화가 시간이 지나자 필요한 과정처럼 느껴졌지요. 어색함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정도 불편은 서로가 적응해가는 증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색함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도 자식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지요.
약속한 날이 갖고 있는 힘이 그때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무언가를 끊어낸 변화가 아니라 모두가 숨을 쉴 수 있게 만든 변화였다는 걸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변화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다음에는 분명히 더 다른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만나는 요일이 자리를 잡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날이 아닌 아침에는 눈을 떴을 때 마음이 급하지 않았고 시계를 보며 서둘러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몸에 전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하루 일정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날은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면 좋을지 생각할 여유가 생겼지요. 그 여유가 생기자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잡았고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아보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손주 일정에 맞추느라 늘 다음에 하자고 넘겼던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능한 시간을 먼저 정할 수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지요. 몸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손주를 보는 날과 보지 않는 날의 차이가 분명해졌고 보내고 난 뒤의 피로가 예전처럼 오래 남지 않았어요. 하루를 다 쓰고 나서도 다음 날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지요. 그게 이렇게 큰 차이였나 싶을 만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마음도 변했어요. 매일 볼 때는 그냥 일상처럼 흘러갔던 시간이 요일이 정해지니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지요. 그날이 다가오면 괜히 먼저 옷을 챙겨두고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손주들을 안으니 예전보다 행복한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집에 보내는 순간도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손주를 보내고 나면 바로 주저앉고 싶었는데 이제는 문을 닫고 나서도 숨이 가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져도 허전함보다는 오늘 하루 잘 보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여운이 부담으로 남지 않았어요. 자식과의 대화 톤도 달라졌습니다. 일정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확인하는 말이 오갔고 준비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여유를 찾으니 관계도 같이 풀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엄마 표정이 달라졌다는 말이었지요. 그 말을 듣고서야 내가 얼마나 지친 얼굴로 손주를 보고 있었는지를 뒤늦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웃으니 자식도 마음을 놓는다는 게 그때 실감이 났어요. 일상이 다시 우리 부부가 편한 쪽으로 돌아온 느낌도 들었지요. 하루를 아이들 일정이 아니라 우리 몸 상태와 약속을 기준으로 짜게 됐고 그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었는데 한동안 잊고 살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음이 편해지자 손주에게도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피곤할 때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날카로워졌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순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지요. 정해진 요일이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언제 도와주고 언제 쉬는지가 분명해지니 마음이 먼저 준비됐고 준비된 마음은 몸을 덜 소모하게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돌봄이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느낌이 분명해졌지요. 자식 쪽에서도 고마움을 다시 표현하는 날이 늘었고 예전처럼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상황을 알고 건네는 말이어서 진심으로 해주는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때 알았지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니 고마움도 다시 자리를 찾는다는 거리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유로움이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여유가 생기면서 노년의 삶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아니라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제야 웃음이 돌아왔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달았지요. 일부러 웃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웃음이 가능해진 이유는 사랑을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오래가게 만드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함께 알게 됐습니다. 그 일을 지나고 나서야 예전의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쉬자는 말을 그렇게 늦게 꺼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마음도 함께 들었어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라는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니 나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게 자연스러워져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이 먼저 무너질 뻔하고 나서야 알게 됐잖아요.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체력도 필요하고 숨 돌릴 시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나를 지키는 선이 있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속 가는 건 결국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요일을 정한 뒤로 손주를 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줄 알았다면 진작 얘기해 볼 걸 하는 후회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용기 내어 말하니 이런 기다림도 생겼고 지치기보다는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고 그게 손주들에게도 더 좋은 모습이라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지요. 자식과의 관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다면 이제는 말하면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참 다행이고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조용히 기준을 세우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가끔은 예전처럼 다 해주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죠. 지금의 방식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노년의 부모 사랑은 다 내주는 게 아니라 서로 숨 쉴 자리를 남겨두는 거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일은 지키고 있어요.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쉴 수 있을 때 쉽니다. 그렇게 해야 웃음도 남고 관계도 남는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이 조용한 균형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맞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자식 눈치 보여 말 못하고 계시다면 저처럼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어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인생사연 드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